자, 저기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수업하는 거는 네이버 밴드에 다 그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초대해 놓을 테니까 그냥 링크 타고 들어와서 그냥 가입해 놓으면은 만약에 또 보고 싶은,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보고 싶은 사람은 앞에 거 그냥 눌러서 그냥 보면 됩니다.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3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설명 다시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숙제는 라이트센 지금 뽑고 있는데 좀 이따가 줄게요. 아직 문제 푼 게 별로 없어가지고 숙제로 풀만한 게 없죠. 지금 A단계밖에 안 풀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아직 요거 연습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함수랑 수열이랑 똑같은데 의외로 수열로 바뀌었는데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A단계 지금 풀고 있는 상태죠. 14번부터 21번까지 지금 후딱 한번 풀어봅시다. 후딱 한번. 아니 가끔 이제 영상 저장을 하는데 소리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오늘 독감이 걸려서 학원에 가긴 힘든데 집에서는 할 수 있어요. 밴드로 들어오면 돼요. 결석은 안 돼. 온라인으로라도 해야지. 다 풀었어. 다 풀었어. 21번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21번까지. 쓰고 있어야 돼. 자, 1분만 있다가 끝낼게요. 1분만. 자, 된 친구들은 앞에 막 글 남아있는 거 심심하면 좀 잠깐 읽고 있어도 되고요. 다른 거 풀고 싶으면은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도 됩니다. 자, 14번부터 17번까지만 일단 후딱 한번 해볼게요. AN도 BN도 다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해도 되더라. 따로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그냥 3으로 남겠고 개수는 어차피 앞으로 빼도 상관없죠. 그럼 리미트 AN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알파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N도 수렴, BN도 수렴. 그죠? 항통째로 그냥 다 수렴이에요. 그래서 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개수들은 앞으로 빼도 상관없으니까 2배의 리미트 AN, 2배의 알파, 또 4배의 리미트 BN. 그래서 4베타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자, 거듭제곱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냥 계수 앞으로 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그냥 인수마다 그냥 하나씩 다 주면 돼요. 괜찮죠? 수렴하니까 리미트 bn 곱하기 리미트 bn 곱하기 리미트 bn 알파 제곱에 베타 세제곱이니까 5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이구나. 그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 따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곱셈도 다 찢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분모, 분자 따로 주는데 이것도 또 항별로 따로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베타 제곱분의 2알파 빼기 5. 그렇죠?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그냥 나오던 내용이 될 겁니다. 18번부터 21번까지도 1분만 있다가 바로 정리해 볼게요. 여기 되면 잠깐만 고민 저 해볼게요. 자,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죠? 분모 분자 다 따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특히나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2에다가 요거는 얼마로 주면 오른쪽 항자지나 통째로 n분의 3은 n분은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수렴값이 얼마일까? 그치? 그럼 얘도 n분의 5는 얼마로 수렴해요? 얘도 그러니까 수렴값이 이것도 인수마다 따로 계산해도 돼. 얘 왼쪽 인수 얼마로 수렴하지? 그치? 오케이. 얘도 분모 먼저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각각 수렴하면 얼마지? 너무 쉽지. 자, 얘는 n분의 3이 0으로 수렴하죠. 그치? 요거는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하면 돼요. 두 개만 붙어 가면은 얘도 얼마로 가요? 그치? 얘도. 그치? 그래서 0 빼기 0. 그치? 요거 인수마다 따로 붙다. 오케이. 답지 지금 뽑았는데 갖고 올게. 갖다 줄게.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본다 그러면은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뭐 항마다 막 인수마다 다 따로 볼 수 있는데 통으로 볼 수 있으면 통으로 봐요. 통으로 볼 수 있으면 솔직히 통으로 보면 그냥 2 나오는데 난 이게 2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항별로 따로 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럼 얘는 어차피 그냥 2로 가죠. 얘도 수렴하니까. 그죠? 이거 통째로 보면은 그냥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보이죠? 이게 만약에 통째로 수렴하는 게 안 보이면 또 부모 문제 따로 봐야 되는데 부모 문제 따로 보면 무한대분의 3이에요. 무한대분의 3이면은 0으로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솔직히 생각해봐요. 피자가 3조각인데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는다고 쳐볼게요. 요만큼도 안 나와요. 그죠? 0으로 갑니다. 0으로. 괜찮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2로 보면 되겠고,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린 통으로 볼 수 있으면 통으로 봐요. 자신 없으면은 항마다 따로 봐봐요. 왜? 항마다 수렴하면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그럼 얘는 항마다 보면은 무한대분의 5, 또 빵. 항마다 따로 보면 무한대분의 4. 그렇죠? 어차피 무한대는 세제곱 해봤자 무한대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빵 빼기 빵. 빵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우리 첫째가 8살인데 9살이 됐는데 갑자기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책 이름이 빵 터지는 빵집이에요. 이걸 보고 혼자 빵 터져가지고 미안해. 갑자기 생각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책 보고 싶다고. 자,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수마다 수렴한다면 따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통째로 수렴하는지 보면 되는데 이젠 보이죠? 그냥 1. 얘도 3.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1 플러스 0이에요.
얘도 3 빼기 0이에요. 이게 왜 0이냐? 그죠? 빵 두 개를 무한대로 나눴으니까 요것도 안 남죠. 그래서 1 플러스 0, 3 빼기 0. 그래서 1과 3 따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그냥 3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분모 문제 따로 계산 가능하죠? 수렴한다면. 다만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얘는 0으로 안 가고 1로 가죠. 그래서 1분의 1이구나. 그래서 그냥 1로 써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래는 그 1-3번도 설명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익숙해지려면은 유형 1, 2, 3번 먼저 하고 잠깐 좀 봅시다. 자, 유형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4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44번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하나씩 좀 봅시다. 자, 수렴하는 걸 골라달래요. 1번 3, 7, 11, 15 뭐야?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요. 그쵸? AN이 지금 4n-1이에요. 등차 수열. 초항은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구나. 어차피 이거 무한대항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왜냐면 4를 0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발산하는구나. 수렴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뭐야? 일반항 자체가 5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홀수 번째 항만 놓고 오면은 마이너스 5분의 1로 계속 똑같이 나오고요. 짝수 번째 항만 놓고 본다면은 플러스 5분의 1로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려본다고 친다면 1항에선 마이너스 5분의 1, 2항에선 5분의 1, 3항에선 마이너스 5분의 1, 4항에선 5분의 1. 이렇게 두 값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는 넓은 의미로는 발산. 그쵸? 왜? 수렴하진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야지만 이게 수렴하는 건데 계속 두 가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두 가지라도 두 개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수렴 아니냐? 안 돼요. 하나로 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로. 그래서 발산. 그래서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통째로 다 발산이라고 하면 돼요. 통째로 다 발산. 굳이 이걸 나눌 필요는 없어요. 발산.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이건 좀 헷갈려 보이는데, 그쵸?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분자가 부호만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얘는 뭐냐면은 n에 1 들어갔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2고요. 얘는 n에다가 2 들어갔으니까 2분의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얘는 4분의 2구나. 분모만 늘어나고요. 분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참 지나간다면 어때요? 분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빵으로 갈 겁니다. 빵.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구나. 수렴값은 빵으로 가겠구나.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4번은 마이너스, 괜찮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27. 쭉 가다 보니까 일반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수열을 원래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요거 AN이라고 한다면 공차도 마이너스 2분의 4, 공차랜다.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3, 초항도 마이너스 2분의 3. 숫자 자체를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거 좀 뭐가 잘 안 보이는데? 그쵸? 크기가 커진다는 거 보여요? 얘는 마이너스 1.5인데 얘는 2. 얼마고 얘는 마이너스 3. 얼마예요. 크기 자체가 커져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이거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헷갈릴 때는 플러스 2분의 3의 n제곱에다가 이렇게. 왜냐면 부호 판정이 안 돼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때랑 마이너스 1 때를 두 개 그냥 다 그려놓고 밑이 1보다 크네?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 그쵸? 지수함수 증가잖아요. 등비수열하고 지수함수는 똑같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 잘자 안녕. 괜찮아. 괜찮아. 정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자, 그래서 얘는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아니다. 이 이름 음수부터 나오는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2 집어넣으면 4분의 9.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27. 4 집어넣으면 16분의 8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커지겠죠? 실제로 얘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딱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통째로 발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 그렇죠? 수렴 안 한다. 그냥 수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수렴 안 하는 걸 통째로 발산이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다만 이런 게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니까 여기에서 뭔가 곱하기가 더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걔는 값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보고요. 발산. 자, 5번도 한번 봅시다. 자, 루트 2분의 1, 루트 4분의 2, 루트 6분의 3, 그 다음에 루트 8분의 4. 뭐야?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네. 이러면 왠지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44번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풀어보라 그러잖아요. 답이 3번 아니면 5번으로 나와요. 다들 5번도 수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도 커지니까. 근데 요 AN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분모 분자는 유리화 아니면은 n 자체가 루트 n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차피 n은 양수니까 루트 n의 제곱이니까 그냥 하나 약분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괜찮죠?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n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로 놓고 본다면 뭐랑 똑같냐면은 개수가 루트 2분의 1이고요. 루트 x 그래프예요. 루트 x 그래프. 괜찮죠? 그래서 루트 x 그래프는 어차피 y는 루트 x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뭐 루트 2분의 1 했다 그래도 짜부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영원히 갑니다. 이거 수렴 안 해요. 이거 점근선 없어요. 괜찮죠?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이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산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은 46번 한번 해볼게요. 내가 봤을 때 풀기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좀 힘들면 45번 풀어보고요. 괜찮으면 46번도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46번 설명할게. 45번은 방금 한 거랑 비슷해서 설명할 게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왜 46번을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코사인하고 로그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좀 풀어보고 설명 좀 할게요. 자, 수열은 모르겠으면은 1, 2, 3, 4 집어넣어 보다 보면은 감이 조금 옵니다. 감이 조금 와요. 자, 이걸로 한두 개만 좀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분의 3, 2 플러스 1분의 3, 3 플러스 1분의 3, 3이 아니구나. 6, 9. 근데 기억은 넣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극한 보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만 숫자 집어넣어 보는 것 뿐이에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자,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빵.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분자가 2가 되네. 3 집어넣으면 1 빼기 1, 빵. 4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1.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우 피곤해 잘자 안녕 파이팅. 저기 껌 필요하면은 뒤에 있으니까 줄게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1부터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파이, n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가 코사인 2파이, n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가 코사인 3파이, 4 집어넣었을 때가 코사인 4파이. 코사인 파이가 얼마냐라고 물으면은 코사인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파이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3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4파이 집어넣으면 또 1 나와요. 그쵸? 자, 요거. 그 다음에 로그도 마찬가지로 1부터 집어넣을게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로그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상용 로그 1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코사인 x 그래프예요. 몰라, 로그 x라고 한번 쳐봅시다. 로그 x.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1 집어넣었을 때가 빵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나는 이거 말고 저거 보고 싶은데? x분의 1 보고 싶은데? 그럼 로그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x구나. 마이너스 로그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와우! 화이팅! 화이팅! 자, 된 친구들은 앞에 거 다 숙제니까 앞에 거 문제 별로 없긴 하지만 자, 지금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채롭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 답이 나온 친구가 절반, 안 나온 친구가 절반. 현재 답은 1, 2, 3, 5 중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1, 2, 3, 5 중에서 4번 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이 다들 오케이. 답이 다들 나오고 있네요. 근데 기억부터 지금 긴가민가 해요. 기억부터 조금 긴가민가 합니다. 함수로 볼게요. 함수로 본다 그러면은 그죠? n 대신 x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무슨 함수예요?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점근선만 잘 그리면 돼요. 그죠? 점근선. 가능한 한 몫을 빼내주면 좋기 때문에 얘는 3x 플러스 3 빼기 3 해놓고 이렇게 치시면 얘 그냥 3 나가죠? 이렇게 치시면 그냥 나머지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자, 다시 한번 이게 분모가 0 되면 절대 안 돼요.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얘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자, 점근선 중에 하나가 요게 0 나올 수 없다. x가 마이너스 1인 게 점근선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자가 0이 아닌 이상 얘는 절대 0이 안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가 3이 나올 리가 없어요. 괜찮죠? 이게 0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y는 3도 점근선으로 나와요. 괜찮죠? 이 분수함수에서는 점근선 가지고 그래프 그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분자가 양수면 1, 4오면 3, 4오면 분자가 음수면 2, 4오면 4, 헷갈리죠? 그냥 0 집어넣어요. 0. 절편 구해봐요. 그럼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분자 때문에. 그럼 얘는 0,0 지나가네? 그럼 요거랑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요거랑. 괜찮네? 0,0 지나가야 되니까.
와, 그러면 x가 엄청나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영원히 3에 가까워지겠죠. 3보다는 작아요. 3보다는 작지만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학 2에서도 봤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최고차 개수비로 보통 보죠. 그냥 3이잖아요. 괜찮죠? 3. 물론 3보다 조금 작아요. 왜냐면 분모 3배 해도 분자보다 크니까. 그렇죠? 분자보다 분모 3배 한 게 더 크니까. 그래서 3보다 작지만 수렴값은 그냥 3이라고 봅니다. 괜찮네? 그래서 그냥 극한으로 한 번에 들어가도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3이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수렴합니다. 아쉽지만 5번 고른 사람이 한 2명인가 3명 있는데 5번은 아쉬워요. 안녕. 5번 안녕. 자, 그러면은 니은 봅시다. 자, 얘는 빵 1 빵 1 뭐야? 진동이에요. 괜찮죠? 01 01 01 01. 그래서 2번 고른 친구도 아쉽지만 안녕. 자, 3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 1 마이너스 1 그쵸? 아까 얘기했었던 거. 우리가 진동 케이스는 사실 2개 외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발레 처리하는 것도 저거 2개로 다 끝납니다. 지금 니은 디귿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것도 진동이에요. 요것도 수렴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제 1번이냐 4번, 3번이냐? 그쵸? 리을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텐데 진수 자체는 어차피 0으로 가요. 근데 로그 값은 어때요? 0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 값이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아니면은 요 그래프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히 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괜찮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결론은 수렴을 안 해요. 괜찮죠? 수렴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1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끄덕끄덕.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유형 2번으로도 가볼게요. 유형 2번.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지? 오케이. 자, 2번, 유형 2번, 47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되는 친구는. 자,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문제는 AN도 수렴하고요. BN도 수렴해요. 뭐야? 수렴하면은 따로 계산해도 되잖아. 그쵸? 따로 계산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플러스 2분의 2an 빼기 bn. 그러면 어차피 an도 bn도 수렴하니까 한번 봐봐요.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겠고 얘는 2로 수렴하겠고 분모가 0 안 되죠. 분자는 뭐 0이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수렴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얘는 원칙상 분모 문자를 따로 극한 씌워줘도 되는구나. 자,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은 알긴 알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진짜로 안 쓰고 그냥 바로 답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해석의 순서, 머릿속에서 해석의 순서를 보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하더라. 그마저도 우리는 항마다 다 따로 계산할 수 있지 않냐. 그쵸? 그래서 얘는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상순위가 어차피 n이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수렴이야. 따로 2라고 써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2배의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 으로 써놓고 저기 있는 거 그냥 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일일이 쓸 필요는 없죠. 그쵸? 그냥 딱 보고 뭐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주면 돼요. 해봤다가 분모가 0 되면 하면 안 되네 이러면 돼요. 괜찮죠? 해봤다가 분모가 0 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2배의 마이너스 3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갑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6 빼기 2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 얼마예요? 2가 답이 될 겁니다. 2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헷갈리는 친구들은 48번을 일단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되는 친구들은 50번으로 가볼게요. 50번. 조금 어려워져요, 갑자기.
50번. 헷갈리는 거 있어요. 이거 잡고 있었어요. 위처럼 꼭 다 안 쓰더라도 머릿속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고 그냥 바로 숫자 넣어서 해도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숫자가 조금. 그치. 50번 풀어볼게. 오케이. 자, 일단 거의 다 풀기는 해서 아직 풀고 있는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미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따로 계산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따로 계산한다 라고 친다면은 리미트 a 플러스 리미트 bn이 5예요.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어차피 수렴하니까 an 값을 몰라 그냥 알파라고 한번 쳐보자.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얘는 따로 계산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5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 되겠죠. 합은 5고 곱은 그냥 3이구나. 이걸 가지고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알파 베타 값 구하려고 하면 되게 지저분합니다. 무리수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봅시다. 어차피 이것도 다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한다고 친다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 대칭 형태는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이 변화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형태. 왜냐면 곱셈 공식 자체가 다 대칭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형들은 합과 곱만 알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바로 곱셈 공식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제곱 빼기 알파 베타 3개 뺀 걸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니까 5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 3이니까 3의 3배. 그래서 25에서 9를 빼니까 답이 1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기는 한데 제일 깔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좀 가볼게요. 자, 나머지는 다 숙제. 나머지 다 숙제. 근데 이거 가지고 연습 안 된다 그랬죠? 라이트센 이따가 다시 줄게요. 자, 그러면 51번 문제를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N에다가 극한을 씌운 값 아직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n이 엄청나게 커지면 계속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 갈 건데 n을 극한을 보내나 n 플러스 1을 극한을 보내나 차이점이 있어요? 없죠? 어차피 한참 뒤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물론 어떻게 1항, 2항, 3항, 4항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는 사실상 그냥 알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 알파로 나오는 거니까 n을 극한을 보낸 값으로 가나 n 플러스 1을 극한을 보낸 걸로 가나 어차피 다 수렴값으로 가겠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2n항에다가 극한을 보내도 어차피 다 알파로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수렴하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딱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빼기 3 분의
2am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래요. 자, 뭐 어차피 수렴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어때요? 이게 m 플러스 1도 수렴하겠죠. m 플러스 2도 수렴하겠죠. 괜찮죠? 뭐 뭘 가든 간에. 그러면 다 수렴하니까 리미트 따로 계산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리미트 am 플러스 1 빼기 3. 그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자도 마찬가지로 2배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m 플러스 2. 그 다음에 상수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야. 자, 그럼 이때 얘도 똑같다 그랬죠? 얘도 똑같다 그랬죠? 다 같은 값으로 가니까 그걸 그냥 알파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편하게. 자, 그럼 얘는 알파 빼기 3분의 2알파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 그럼 당연히 넘겨서 계산하면 그냥 알파 값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2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3 넘겨서 보면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으로 알파 묶으면 6알파. 3 넘기면 9.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 6분의 9. 2분의 3이구나. 아, A의 극한값이 2분의 3이구나. A는 극한값이 2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N을 무한대로 보내나 n 플러스 1을 무한대로 보내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2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래도 53번은 이게 2차 방정식 내용이 또 나와가지고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52번 직접 풀어볼게요. 잘했습니다. 지금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좀 먼저 해야 될까? 어렵나? 쉽지? 껌이지? 어떤 분이 헷갈려? 괜찮나? 52번도 풀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치. 맞아.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수렴하니까 얘도 다 수렴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식에서 n을 무한대로 다 보내버려. 그럼 얘는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분의 왜냐면 얘도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알파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서 알파분의 1이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게 하는 알파 값만 구해주면 끝나겠죠. 자, 53번은 그냥 궁금할까봐 얘기만 잠깐 할게요. 수렴한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중근 갖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일단 빵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걸 이용해 놓으면 또 AN과 AEN에 관련된 식이 나오겠고 어차피 수렴하니까 둘 다 극한 씌우면 똑같은 값으로 나와요. 걔를 알파로 생각해서 풀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좀 보여줄까? 11 한번 써줄까? 자, 지금 얘네들이 뭘 집어넣어서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극한을 씌우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분모가 수렴하죠. 그 수렴값을 그냥
그치. 그래서 아이고 52번을 마저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은 2 마이너스 an. 이 n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니까 얘는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극한값이라서. 그래서 나는 이 극한값을 그냥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도 이렇게 된 게 수렴값 알파분의 1로 나오겠고 요것도 똑같이 그냥 2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니까 요거 성립하는 알파 값이 그냥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보니까 알파로 가능한 값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그냥 1이에요. 자, 53번은 나중에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라고요. 53번은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우리가 세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꼴들이에요. 꼴들. 꼴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을 보냈을 때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 원래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네 가지가 수투에 있었어요. 근데 수열에서는 이 0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두 가지 꼴만 거의 주류적으로 나옵니다. 왜 0으로 안 나오냐면 우리가 만약에 극한값이 0으로 나오는 경우들을 수열해서 찾는다.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0으로 나온다. 뭐 물론 상수인 수열, 그러니까 AN이 빵인 수열도 뭐 0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런 게 나올 일은 없겠죠? 이걸 따로 계산하는 경우는 딱히 없어요. 그냥 분수꼴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 그쵸? 그래서 그냥 빵인 거 알 수 있으니까 0 자체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0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요거에 관련된 걸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그 22번부터 한번 좀 봅시다. 22번부터 앞페이지 A 단계에 있었던 거. 자, 그래서 22번부터 24번까지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련된 문제예요. 22번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n-3분의 5-n. 그렇죠? 자,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원래 처리 방법이 뭐냐면 얘는 큰 걸로 나누기예요. 큰 걸로 나누기. 이거 나중에 지수함수 극한할 때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당함수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큰 걸로 나누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최고차 계수비 정도로 봐도 돼요. 우리가 수학 2에서 했었던 것처럼. 최고차 계수비. 그럼 여기서는 큰 게 뭐냐? 한번 꼴만 한번 볼게요. 극한은 항상 꼴 판단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n이 무한대면 얘는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3분의 5 빼기 무한대요. 그럼 우리가 무한대 입장에서 사실 3과 5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제일 큰 애들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극한의 해석은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미소하게 작은 애들을 그냥 0 처리하는 게 핵심이라서 얘를 큰 거. 큰 게 뭐예요? n이 제일 크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눈다면은 얘는 2 빼기 n분의 3 분의 n분의 5 빼기 1로 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극한의 성질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해요. 자, 얘도 수렴하고 얘도 빵으로 수렴하고 얘도 빵으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니까 뭐 수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렴 맞긴 하니까
다 따로 계산하면 돼요. 다 따로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상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 빼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3분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5 빼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근데 어차피 뭐 이런 거는 극한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빵으로 가버리네요. 그래서 2 빼기 0분의 0 빼기 1.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쓸 수 있겠죠. 괜찮죠? 이렇게 된 최종 결론이 뭐냐? 그 최종 결론이 그냥 최고차 계수비라는 거예요. 괜찮죠? 최고차 계수비. 원래는 n으로 나누는 겁니다. 원래는 n으로 나눠서 극한의 성질대로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솔직히 하다 보면 맨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차분의 1차로 그냥 계산하자. 나머지 쩔이니까 무시하자. 왜 무시? n으로 나눠보니까 무시. 괜찮죠? 그래서 최고차 계수비로 앞으로는 이걸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원래 풀이 방법은 알고 있기는 해야 돼요. 자, 그럼 23번 24번 두 개도 한번 해볼게요. 두 개도. 생각해 봅시다. 얘는 수렴하는 거 괜찮지? 근데 얘는 분모가 무한되고 분자도 무한되지만 분모가 이체잖아요. 얘가 더 빨리 가지. 그래서 0 맞아요. 오케이. 얘는 그치? 오케이. 2차분의 3차분 생각해도 되겠죠? 최고차가 분모 2차인데 분자가 3차. 자, 23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얘는 차수 자체가 2차분의 1차예요. 잠깐 우리 함수의 극한 수학 2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쓰죠? 아, 얘는 그냥 바로 0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얘 0이야, 0. 0. 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근데 요게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예요? n제곱이에요.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n제곱분의 2 분의 얘는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그냥 1로 남고요.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빵 가요. 얘도 빵 가요. 얘도 빵 가요. 1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0이에요. 1분의 0 빵이에요. 괜찮죠? 이 엄밀한 증명입니다. 엄밀한 증명. 항상 0은 무한대분의 상수인 경우만 0으로 봐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예요? n세제곱이에요. 얘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 빼기 n세제곱분의 1 분의 1 플러스 n분의 6 빼기 n제곱분의 1이에요. 얘는 1이에요. 우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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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0 빼기 0, 0이죠? 1 플러스 0 빼기 0, 1이에요. 0분의 얼마예요? 무한대. 괜찮나요? 무한대요. 이거 무한대. 괜찮죠? 차수가 다르잖아요. 차수가 달라요. 이것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비교하면 안 돼요. 뭐야 6 이러면 안 돼요. 아, 얘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그죠?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거야. 큰 걸로 나눠서 본다. 원칙적으로는 큰 걸로 묶는 건데 묶다 보니까 알아서 약분이 돼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0분의 1이 헷갈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를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만 나눌게요.
n제곱으로만 나누면은 얘는 1 빼기 n제곱분의 1. 얘는 n 플러스 6 빼기 n분의 1.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럼 얘는 1, 얘는 빵, 얘는 무한대요. 얘는 6이고 얘는 빵. 그러면 1분의 무한대예요. 괜찮죠? 무한대. 내가 1조 부자예요. 거기서 누가 600원을 줬어. 야, 너 돈 얼마 있니? 나 1조 600원이 있어. 안 그러죠? 나 1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티도 안 납니다, 이거는. 자, 아무튼 24번까지 봤고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24번까지 봤고요. 자, 25번, 26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일단 25번 설명만 좀 해봅시다.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 이게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원칙상 풀이 방법이 큰 걸로 묶어주는 거야. 큰 걸로 묶어주는 거. 이건 수학 2에서부터 원래 큰 걸로 묶는 겁니다. 원래 큰 걸로 묶는 건데, 어떻게 묶어요? 방금 얘기한 거대로 n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1 빼기 n분의 5 플러스 n제곱분의 1이에요. 왜 묶냐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플러스 1인데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요 두 개가 좀 헷갈리잖아요.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는데 물론 얘는 무한대 제곱이고 얘는 무한대니까 비교 사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봐도 되는데 그 논리적 근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네 둘의 항을 비교하려고 n제곱을 묶은 거기 때문에 n제곱 자체를 무한대 보내지 말고 이 무한대를 이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공통 적용될 거라서 n제곱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다 빵으로 달려가요. 괜찮죠? n제곱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는 1만 살아남은 걸로 봐도 되겠구나. 이런 논증을 통해서 얘가 얘랑 똑같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논술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다른 항을 지어주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얘만 보면 되니까 얘는 뭐? 무한대. 근데 우리는 결론을 딱 바로 볼 수 있죠. 어차피 얘 무한대로 가는데 얘도 무한대지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냥 뭐 무한대 이렇게 쓰고 넘어가지만 그 이유를 잘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큰 걸로 묶인데 실제로 우리는 관련 문제가 거의 다 뭘로 나오냐면 27, 28번처럼 전부 다 무리식으로 나와요. 제곱근이 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켤레 처리해서 들어가는 걸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자, 일단은 저기 26번 잠깐만 좀 고민해 보고요. 27번 문제 쓰고 바로 그냥 설명을 좀 갈게요. 심심하지. 오케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 어렵진 않지. 그렇죠. 자, 26번은 어쨌거나 3n 빼기 n제곱. 우리는 얘를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시하는 근거는 n제곱을 묶어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얘만 극한시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겠거니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27번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얘는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거는 큰 걸로 묶기가 조금 애매해요. 뭐 묶어본다고 치더라도 값이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5 빼기 뭐 이렇게 나오는 느낌인데 그게 제곱근이 좀 써져 있는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얘는 n이 차수로 놓고 보면 2분의 1차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얘도 2분의 1차. 개수 둘 다 1, 1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만한 소지가 양쪽에서 똑같이 그냥 지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n세제곱 지워지니까 나머지 정리해주면 되는데 n제곱도 똑같이 지워야지만 돼요. 이렇게 갈게. 이렇게까지. 그럼 얘네 둘이 지워지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5로 나오는구나. 그쵸? 그냥 5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렴하려면은 둘 다 무한대로 갈 만한 애들이 서로 다 지워져야 돼요. 괜찮나요? 발산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서로 지워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이 식과 이 식은 그럼 거의 똑같아야 돼요. 상수항 빼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수렴의 여지가 없으니까. 발산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은 이런 데다가 제곱근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일부러 쉬운 걸로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은 1차급에 해당하는 거, 1차급에 해당하는 거 서로 지우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켤레 씌워서 실제로 빼본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 안 되잖아요. 무조건 뚜껑을 따서 계산해야 돼요. 이 계산 안 되면 진짜 무조건 못 풉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켤레. 분모 분자에다가 플러스인 것까지 곱해봅시다. 분모에도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 분자는 어차피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4n 빼기 n제곱으로 나오겠고. 그쵸? 우리가 분자의 유리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분모의 유리화는 들어봤는데 분자의 유리화는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분자를 유리화하면서까지 분모에다 무식을 남겨요. 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인 걸 확실하니까.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이게 수렴을 할 수도 있고요. 발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몰라요. 아예. 무조건 계산해 봐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는 켤레 씌워서 들어가니까 n제곱 지워주고. 그러면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모 무한대죠? 분자도 4n 때문에 무한대예요. 그럼 무한대분데 무한대네? 그럼 최고차 계수비. 큰 걸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1차. 그래서 분모 분자를 통째로 n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4n을 n으로 나눴으니까 4가 되겠고, 얘는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4n. 얘는 또 n으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괜찮죠? 분모 분자 통째로 n으로 나눈 겁니다. 얘는 또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곱의 루트라고 해서 합칠게요.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미안해. 잘 안 보이지? 자, 얘는 루트 1 플러스 n분의 4 플러스 1분의 4.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라서 루트 1 플러스 1분의 4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계산이 안 되니까 실제로 뚜껑 따서 무한대인 애들이 서로 지워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켤레를 씌운다고 친다면 분자는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빼기 n이 되겠네요. 그렇죠? 분모에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그렇죠? 왜냐면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이걸 곱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1 곱한 거니까 차이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1 곱한 거니까. 그 중에서 분자는 제곱근을 둘 다 없애줄 수 있는 방식이 되니까 분모는 그냥 냅두고, 그러니까 분모가 무리식이 나오더라도 그냥 냅두자라는 거야. 그럼 그냥 지워놓으면은 그냥 1이 되겠죠. 잠깐만.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네.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죠? 그 중에 1이에요. 얘는 그냥 0으로 가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0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8번 요거 하나 직접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용어로 좀 가볼게요. 아우 잘자 안녕 화이팅. 아하하하하. 미안 저기 심심하면은 잠깐 개념 읽거나 문제 잠깐 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기초적인 설명을 지금 이후로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질 거예요. 진짜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1분 1초를) 아껴서 계속 문제 풀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오케이. 지워질 게 없죠. 얘는 n으로 나눴기 때문에 n제곱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n제곱으로 나누면 4제곱이 들어가 버려. n으로 나눠야죠? 그치, n으로 나눠야지. 거의 다 왔는데 왜냐면 여기 4m이 무시가 돼요. 그렇게 풀었나? 자, 이것도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얘는 꼴만 보면은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요. 그래서 분모가 제곱근 뚜껑을 따서 계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얼마로 가는지 아예 몰라요.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켤레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자는 그냥 그대로 남고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 분모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니까 n제곱 플러스 4n 빼기 n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n제곱 n제곱 지워놓고 나면은 4n분의 이거예요. 분모 최고가 1차예요. 분자 최고가 1차예요. 얘는 2분의 1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큰 걸로 나누는 겁니다. 최고차 계수비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원래가 큰 걸로 나누기예요. 자신 없으면 큰 걸로 나눠야 돼. 자신 없으면은 1차로 나눌게요. n으로 나눕시다. 그래서 얘는 분모 문제 전부 다 n으로 나눠준다면 자, 요거는 그냥 4로 나오겠죠. 분모는 4로 나올 거고요. 분자 중에서도 제곱근 안에는 n이 루트 n제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로 나오겠고요. 괜찮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4분의 요게 루트
1 플러스 n분의 4 플러스 1이라서 어차피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빵 나오고 마는 거예요. 얘만 빵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만 빵이니까 4분의 루트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플러스 1. 아, 화이팅! 자, 2분의 1. 괜찮네. 그렇죠. 2분의 1. 지금 만약에 풀이가 없이 그냥 눈만 딱 보고 답이 나왔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답이 나온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왠지 2분의 1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아니, 답이 나왔는데 풀이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한번 얘기한 겁니다. 보통 이제 직관력에 의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엄밀한 풀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는데 안 쓰는 것 뿐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7 곱하기 8 한다 그랬을 때 7, 8, 8, 7, 56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고민할 게 있어 56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막 안 쓰죠. 뭐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3 할 때도 막 써서 3, 2, 6, 3, 2, 3 안 하잖아요. 그냥 36 이러지. 그렇죠. 너무 당연하니까 이걸 딱 보면은 진짜 많이 푼 친구들은 그냥 바로 2분의 1 나와요. 진짜 많이 푼 친구들은. 왜? 어차피 이거 지워질 거고 편리하면 분모 4n 되겠고 분자는 그냥 플러스만 올라갈 텐데 1차들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그냥 1 플러스 1 그냥 이겠지 뭐. 이렇게 그냥 풀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지금 당장 거기까지 욕심내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투 때 이미 다 한 거여서 사실 해주면 좋고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차근차근 가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유형 4번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자, 54번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54번 직접 풀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좀 보면서 갈게요. 자, 1번 꼴만 먼저 봐요. 극한은 제일 먼저 꼴부터 보는 겁니다. 그건 수투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네요. 그래서 큰 것만 제일 지배적인 것만 생각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2차가 최고차가 되겠네. 어차피 차수로 관련된 거네. 그러니까 사실상 n제곱 앞에서 얘네는 쩔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1이에요. 괜찮나요? 그걸 증명하는 게 분모 문자를 n제곱으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왜? 나눠야만 수렴하니까. 수렴을 하니까 나머지 항들이 무시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루트 2n. 오잉? 얘는 1차예요. 얘는 2분의 1차예요. n의 2분의 1제곱.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 n은 호랑이 같은 느낌? 둘 다 육식동물이야. n은 호랑이 같은 느낌이고 얘는 루트 n이잖아요. 얘도 육식동물이긴 하는데 여우? 한 그 정도? 비교가 안 되죠. 이 여우 뭐 100마리 갖다 놔도 어차피 100마리면 호랑이이기나? 아무튼 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급수가 달라요. 무한대끼리지만. 그럼 빵이에요, 빵. 괜찮네? 나는 이거를 그러면 엄밀하게 볼래. 제일 큰 게 뭐라고요? n. n이 제일 크니까 분모 문자를 n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n분의 1. 그러면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n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쵸? n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n 제곱으로 들어가요. 얘는 지금 n 제곱분의 2n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n분의 1분의 루트 n 한번 약분하면 이거 n분의 2로 나와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극한 씌운다 그러면은 뭐밖에 안 돼요? 빵밖에 안 됩니다. 빵밖에 안 돼요. 얘도 빵, 얘도 빵. 1 플러스 0분의 0이구나. 빵. 괜찮죠?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5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5n.
얼마로 가냐? 어차피 얘랑 동급이 얘밖에 없죠. 얘는 낮잖아요. 얘 그냥 무시해요. 5분의 1이죠? 괜찮아요? 얘만 보면 돼. 어차피 얘랑 둘 비교하면 당연히 이 차랑 루트 내부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어차피 n제곱 있으면 5에는 있으나 많아요. 둘 다 부자 맞아요. 얘는 뭐 한 1000조 부자. 얘는 5억 부자. 그죠? 1000조에다가 5억 더 했으면 너 얼마 있어? 나 1000조 5억 있어.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1000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무한된 건 맞는데 n제곱에서 5에는 진짜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n제곱조차도 루트 밖으로 나가면 그냥 n이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신 없어. 그럼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야. 분모 문자를. 그럼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5예요. 그렇죠? 엄밀한 증명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처음 봤으니까 이걸 일일이 다 쓴 거지 시험장에서 언제 이루고 있어요. 진짜 이룰 시간 없어요. 진짜로.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마스터해 갖고 와야 돼요. 진짜로. 빵 가니까 5분의 1. 그렇죠? 자, 뭐 1, 2, 3번 지금 다 틀렸네요. 1, 2, 3번.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6n 플러스 4분의 루트 n.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16n 앞에서 4는 무시하죠? 그럼 루트 16n분의 루트 n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차피 그냥 루트 16분의 1로 봐도 돼요. 4분의 1. 괜찮네? 그렇죠? 이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준우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4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 플러스 3의 제곱. 얘는 모르겠는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와, 눈에 힘 빡 줘야 돼. 진짜 눈에 힘 빡 줘야 돼. 참, 내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 뭐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참고로 내가 사수했어요. 사수했어. 내가 사수자리라서 미안해. 사수했어. 사수했는데 내가 고3 때 내가 40등 때였어요. 전교에서요? 그렇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에서 반에서 라떼는 말이야. 미안해. 나 있을 때는 이게 한 반에 정원이 한 42명, 43명, 44명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40등 때인데 이제 뒤에 운동부 몇 명, 빙상부가 있어가지고 빙상부 몇 명.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변에서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 운동부냐고 너. 그래서 진짜 거의 뭐 이 상태였는데 20살 때 이때는 당연히 대학 갈 생각이 없었고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현실을 아니까 그래서 뭐 반쯤 이제 포기하고 있는 상태. 20살 때도 뭐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알바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때도 공부 안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집에 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집에 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인생을 좀 역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당시에 되게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알바야 커피 좀 타와봐. 나 이게 너무 싫었어. 그 말이 아직도 싫어요. 진짜로. 그래서 난 어디 뭐 가더라도 커피 타오라고는 안 해. 내가 타고 말지. 물론 아무튼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인생 역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로또예요. 로또 1등이 당첨돼야 되겠다. 근데 아니 솔직히 지금은 어때요? 이거 1등 당첨돼봤자 여기 아파트도 못 사요. 진짜로 집 하나도 못 사. 서울에서는 조금 큰 거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별의별 걸 다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게 뭐냐면은 공부였어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 진짜 막 뭐 음악이니 뭐 운동이니 예체능 쪽 있잖아요.
뭐 요새 쇼미더머니 보면은 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지. 뭐 아마추어에서 얼마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벌죠? 근데 그게 전국에서 몇 명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만 잘 벌어요. 근데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 세우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웃긴 거는 내가 있는 그 줄에 해당할 만한 역할들이 알아서 다 있어요. 워낙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체능은 딱 둘 중에 하나요. 되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야. 1등 하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가 당장 최근에는 뭐 그렇다 쳐도 한 4년 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은 그래도 좀 알아요. 은메달 딴 사람은 몰라요. 한 끗 차이인데 1등밖에 몰라요. 근데 공부는 1등부터 다 갈 길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나마 살아갈 만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하는 만큼 나와요. 하는 만큼. 진짜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좀 나와요. 뭐 물론 운빨이 좀 있기는 하지. 수능 갔는데 야 이거 안 되겠어. 수학에 객관식을 3개를 찍었는데 2개가 맞았어요. 이러면 대박이고.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좀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은 노력한 만큼 나온다라는 거야. 그나마 제일 정직해요.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 왜 얘기를 했냐면 내가 21살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태였는데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때 왔다. 재수종합반에 들어갔겠죠. 재종반에 들어갔는데 재종반 거의 꼴찌였어요. 진짜로. 밑에 있는 친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 근데 이때 어땠냐면은 대표적으로 수학에 관련된 거를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가 50문제 정도 됐어요. 와, 나는 이걸 5시간 걸렸어. 5시간 걸렸는데 절반이 틀렸어요. 고칠 엄두가 안 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봤더니 이걸 1시간 만에 풀어요. 그러더니 한두 개 정도 틀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실수했네 하고 쓱싹 고치고 끝내요. 자,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봤더니 나는 하루에 쥐어짜도 8시간 막 진짜 쥐어짜내도 막 졸음 참아가면서 막 별짓 다 해서 했는데 하루에 공부 시간 8시간. 이 친구는 매일 10시간 한대요. 무슨 생각 들까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솔직히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얘가 훨씬 더 많고 효율도 더 좋아요. 근데 공부 시간도 더 많아. 이걸 어떻게 이겨요? 진짜 못 이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맨 앞에 앉았어. 왜? 뒤가 안 보이게 하려고. 뒤에 앉아있으면 자꾸 앞에 공부하는 애들이 보여. 그러면 자꾸 내가 밀리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맨 앞에 앉았어. 아예 안 보려고. 그래서 내 것만 그냥 미친 듯이 한 거야. 그때 내가 가진 목표가 딱 하나야. 뭐냐면은 어제보다만 나아지자. 어제보다만 나아지자. 진짜. 이거를 나는 맨 처음에 공부 시간으로 잡았어요. 어저께 8시간 했으면은 오늘은 5분만 더. 이거 못 채우면 일단 절대 안 잤어요.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 줄이는 게 싫어서라도 깨어있는 시간을 악착같이 쏟아서 그냥 해요.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요?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할 시간이 17시간. 앉아있는 게 17시간이 아니고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만 17시간이었어요. 앉아있다가 살짝 잠깐 졸잖아요. 한 5초 졸았으면 5분 뺐어 그냥. 공부 시간에. 진짜로. 17, 이게 쉬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능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7시간 동안 잠자고 이동하고 씻고 밥 먹고 다 해야 돼요. 7시간 동안. 진짜로.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었어요. 평균 수면 시간이. 자, 어떻게 됐을까? 내가 3월에 시작했는데 11월 수능 봤을 때 재수학원 전체 1등 했어요. 전체 1등.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자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면 안 돼. 진짜. 깨어있는 시간을 악착같이 활용해야 돼요. 우리 지금 4시간, 아니다. 3시간 반이잖아요.
3시간 30분 수업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지금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지?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쉬는 시간 막 2번 뺀다, 20분 뺐다. 그럼 3시간 10분이죠. 공부 시간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알짜로 공부한 시간 놓고 본다면 중간에만 듣고 있으니까 멍 때려도 알아서 수업은 나가고 있어요. 그 공부 시간으로 치면 안 돼요.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놓고 봤을 때 2시간 채우면 잘 채우는 거야, 진짜로. 와, 나 오늘 3시간 30분 해서 아이 그거 아니야. 진짜 집중할 시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3시간 10분이 될 때까지 아니면 3시간 30분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돼. 나 어떻게 했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수학 문제를 책상 밑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쉬는 시간 딱 종치잖아요. 그럼 바로 꺼내서 그냥 풀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가끔 이제 재수학원도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막 수학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나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꺼내서 그냥 풀어요. 그냥 바로 꺼내서. 지금 문제 풀라는 얘기인가? 미안해. 그러니까 바로 풀었어.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땠냐면은 똑같이 재수학원도 야자 시간이 있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야자가 있어요. 이 시간에 수학을 한다? 나한테는 사치예요. 진짜로. 이 시간에 수학한다라는 게. 딴 게 더 급해요. 나 진짜 영어랑 국어랑 이게 더 심각해가지고 수학도 심각하긴 한데 다 심각해서 할 시간이 없어 여기서 수학을. 그럼 수학 언제 하냐?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끝나고 10분, 3교시 끝나고 10분, 점심 먹고 30분, 5교시 끝나고 10분, 6교시 끝나고 10분, 7교시 끝나고 10분, 저녁 먹고 30분 2시간. 요것만 해요. 요것만 최소 2시간. 그럼 어떻게 하지? 와 잠깐만 쉬는 시간 10분? 아니 모든 시간에 전부 다 한다고? 그럼 화장실은 언제 가지?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먹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진짜로. 재중반에 보면은 최사위반 가보잖아요. 밥 믹서기에 갈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마시면서 공부하려고.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유가 없어요. 진짜로 여유가 없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 애들 얼마나 절박한데. 다 절박해요. 진짜.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업이 떠먹여주는 수업 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해.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얘기해. 내가 밥상과 밥과 반찬 차려서 밥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려서 입 앞에 갖다 줄게. 제발 먹기만 해. 약간 그런 느낌의 수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안 씹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먹기는 해야 돼요. 아 맛없어 퇴 이러면 안 돼. 진짜 어떻게 해서든 해야 돼요. 진짜로 다 설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면 안 돼. 진짜로.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진짜. 보통 하루에 내가 권장하는 문제 수가 50문제 정도쯤 돼요. 이게 보통 한 2시간 정도쯤에는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게 최소 분량이에요. 이게 최소 분량.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중에서 한 40문제는 딱 봤을 때 풀만한 거. 그래야 돼. 40문제 정도는 풀만한 거. 그 다음에 10문제 정도. 사실 나는 45문제에다가 5문제로 하는데 얘는 풀만한 거. 이게 1시간 걸려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당연한 문제들. 이런 게 45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막 헬스 트레이너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도 보면은 처음부터 막 무거운 거 줄까? 아니 그냥 무난하게 해요. 그냥 뭐 드는 것도 그렇고 푸시업도 그렇고 내가 맨날 50개씩 한다. 그럼 50개 하잖아요. 그럼 50개 하고 나면은 맨날 50개씩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몸 상태가 근육이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럼 몸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한 개라도 더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맨날 헬스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 하나만 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그 하나를 더 해야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푸시업을 50개를 했다. 그럼 50개를 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50개를 해야 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더 해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어야 돼요. 이게 빠르고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남은 5문제, 요게 어려운 것들. 내가 풀어보지 못한 거라든가 조금 긴가민가한 것들. 이런 걸 정리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요게 1시간. 그래서 1시간은 워밍업 느낌.
1시간은 실력 늘리기. 이거 5문제인데 1시간, 나는 한 문제를 1시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기준에 관련된 걸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어? 알았어, 미안해. 그만 얘기할게. 자, 이걸로 한 또 10분 까먹었고. 자, 그렇다고 쉬는 시간 없으면 또 싫어하겠지? 자, 아무튼 5번도 좀 볼게요.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는 어떻게 하죠? 전개하면 이쁘니까 이대로 냅두지 말고요. 전개합시다. 2n 플러스 1 빼기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9.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n제곱 지워지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8. 그쵸? 그럼 어쨌거나 분모 분자는 n으로 나누면 그냥 2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잠깐.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미안해. 너무 말이 많았지? 원래는 잠깐 말할 때쯤 원래 쉬었어야 되는데 말을 시작할 때 안 쉬어가지고 지금 안 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쉬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25분까지만. 아유, 35분밖에 못하겠다. 마지막은. 라이트센 갖고 올게.